미중 갈등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려가 되는데요. 네, 분명히 리스크로는 지속적으로 네.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중국이 또 정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시장이 네. 좌지우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중국하고 관계를 잘 맺어온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시장에 잘 럭인을 한 부분이 부품이나 원료 소재를 중국 기업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배터리도 CATL에서 공급을 받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부품의 상당 부분도 현지 기업들이 지금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차라고 거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아차 싶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물량 상당 부분이 그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그 테슬라 차량들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서 해외 수출도 돕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쳐내고 이런 상황은 쉽게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뭐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치려면 상당히 큰 결심을 해야 되겠군요. 안에 상당히 많은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그렇죠. 들어가 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 그런 면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걱정을 덜 수 있는. 그 저희가 또 배터리 시장 짚어보기 전에 하나 이거 사실은 뭐 이게 엔지니어 분께 여쭤봐야 될 질문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도 테슬라에 대한 이제 유명세 관심도 때문에 사실 테슬라만큼 기술 외에 비트코인 뭐 그 가먼 문제 그리고 이제 많은 SNS 또 심지어 이제 사생활까지 막 굉장히 이게 근데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입방아에 찢는 것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CEO 리스크라고 이제 또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엔지니어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좀? 저도 뭐 지금은 엔지니어 출신이긴 하지만 뭐 CEO 리스크라는 거는 사실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나면 분명히 존재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기사화되고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가의 영향을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항상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문화인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글로벌 투자자 시장에서는 뭐 개인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았던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는. 아까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저기 테슬라 삼촌이라고 불리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많은 신뢰를 갖고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방송에서는 객관성을 가져야 되니까. 아니 뭐 그냥 개인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면에서 일단 뭐 혁신가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하는 것마다 남들보다 몇 배 빠르게 뭐 우주에다가 위성으로 전화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선 긍정적이긴 한데 분명히 이제 뭐 굉장히 혁신을 많이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색깔을 빼고 얘기하더라도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요즘 얘기하고 있는 정말 진정한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변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혁신해 나가야 될 기술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이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런 면에서도 좀 우러러볼 만한 그리고 벤치마킹을 꼭 해야만 할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업이 테슬라 주가랑은 관계없는 다른 회사 일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주도 그렇고 테슬라 투자하실 분들은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테슬라에서 스타링크랑 관련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긴 하겠지만 그리고 너무 다른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안고 있는 이게 이제 너무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저 사람은 테슬라 광신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점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우주선은 뭐 화성으로의 이주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에너지 저장장 에너지 기업으로 에너지를 해결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실 자동차도 그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공해를
많이 안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게 어떻게 보면 유도를 가장 촉발을 그렇죠.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저희 얼마 전에 발사한 다누리호도 펠콘 9에 그렇죠. 스페이스X에 실려서 올라갔다는 생각이 또 나기도 하네요. 네. 테슬라가 채택한 이 원통형 4680 배터리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배터리의 그 폼팩터라 그래서 외부 형상을 갖고 분류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캔 타입 그래가지고 이제 네모반드 다 캔 안에다가 담는 아니면 프리스마틱이라고도 하는 그런 타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타입이라 해서 이렇게 그 뭐 알루미늄 포일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주머니에 이렇게 얇게 담는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원통형이라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뭐 AA나 AAA 배터리처럼 둘둘둘 이제 감아놓은 그런 원통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사실은 이 원통형 배터리가 태생적으로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 자동차 패키지라고 하는데 형태를 보시면 네모 반듯한 그렇죠. 형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네모 반듯해야지만 그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담겨지는 공간이 그만큼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캔 타입이나 아니면은 파우치 타입이 우세할 거다.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 원통형이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생산성하고 원가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캔 타입이나 아니면은 그 파우치 타입은 배터리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이제 종이를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착착착 쌓아 올려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원통형은 저희 그 화장실 휴지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돌 말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인류 그 자동화 역사상을 돌아보게 되면 다 이 감는 형태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신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리병, 그다음에 뭐 음료 캔 이런 것들이 다 필름 사실 음료 캔하고 굉장히 유사한 공정이거든요. 지금 캔 타입의 그 배터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산량 얼마나 빨리 생산할지 엄청나게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속도에 우리는 거의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해서 원통형을 고집한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그러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면 차 안을 넓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에서 사실 시작된 건데 셀 투 팩 내지는 셀 투 샤시, 뭐 셀 투 비클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불필요한 공간들을 최대한 걷어낸 겁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라도 더 많이 담으면 되니까 자동차 안에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주고 이 원통형을 담으면 되니까 그 방식을 고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쟁. 그 전기차의 그 고민 중에 하나였던 그 화재 부분은 그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좀 화재 위험도가 다른가요? 어떤가요? 사실 화재 위험은 거의 동일하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화재 예방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제 테슬라가 그런 면에서도 많이 좀 앞서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좀 확보돼 있으니까. 뭐 난연 소재를 잘 바른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확보를 한다든지 뭐 화재 방향을 하방으로 한다든지 이런 많은 기술 특허들을 가지고 조금 안전 면에서도 많이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그 LG 배터리 예전에 불나고 이럴 때 이제 그때부터 불거졌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3원 방식, 리튬이온 방식이랑 중국의 인산철 방식이랑 놓고 테슬라가 중국의 인산철 방식 쪽으로 기울은 거 아니냐 그때 배터리 데이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인산철 배터리는 멀리 못 가고 우리가 이제 한 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터리들에 또 멀리 가기 시작하고 기술적으로 멀리 아까도 뭐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 배터리보다는 중국 쪽으로 테슬라가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그 테슬라 조금 이제 저도 테슬라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테슬라 얘기만 하면 뭐 테슬라만 좋아하네, 뭐 현대 얘기하면 현대만 좋아하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분명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면에서도 이제 그 LFP 배터리 얘기했을 때 테슬라가 전면적으로 LFP를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꼭 아닙니다. 분명히 LFP 배터리는 그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최대한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출력이 굉장히 좋다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야 하는 차라든가 아니면 멀리 가야 하는 차는 결국엔 3원계 배터리를 채택을 할 우리나라 거 채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타겟 시장이 좀 갈린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엔트리급 말하자면 저가형 차량에는 LFP가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될 거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걱정해야 그렇죠. 되냐?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물량이 딸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 배터리도 지금 만들면 다 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FP라는 거는 3원계 배터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완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3원계를 대체해버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눠 가진다는 시각으로 좀 접근할 분명히 하지만 LFP의 잠재 가능성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과거에 봤던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 과거에는 뭐 2030년 지나도 뭐 10% 아니면 점점 줄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뭐 시장의 3분의 1 정도는 LFP가 될 거다. 많이들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상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달라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싸긴 싸군요.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엔솔 비롯해서 이제 배터리 3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중국은 CATL하고의 협력은 강화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커지면 우리한테는 물론 뭐 우리는 딴 데 팔면 되긴 하지만 테슬라하고의 관계를 볼 때는 조금 우리 쪽하고는 비중은 줄어든다고 봐야 될까요? 뭐 비중 자체는 뭐 LFP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기 때문에 줄어든다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물량으로는 이게 어차피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사실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NG 에너지 솔루션도 그리고 그 테슬라에게 납품하는 말하자면 최근에 이제 그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거든요. 4680이 저희가 보기에는 뭐 상하이 공장에 아무래도 납품을 계획을 하고 짓는 게 아닐까 좀 판단이 되는데 그 3원계 배터리도 분명히 이제 그 중저가 이하의 차량을 제하고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뭐 좀 더 고급 라인업에서는 상당 물량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그 태양광 사업도 하잖아요. 그럼 태양광 집에 저장하는 ESS 배터리도 만들던데요. 테슬라가 그럼 배터리 사업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정도의 수준 양이 되나요, 생산량? 아직까지는 자체 생산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사실 이제 뭐 ESS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사실 LFP가 앞으로는 주류가 될 걸로 보이지만 이제 자체 생산하면 자기들이 생산하는 배터리도 이제 사용을 하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미미하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뭐 다른 기업을 배제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정도로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터리 업체들과 거래를 통해서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